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자유의 몸으로 돌아온 돌싱이에요. 다른 가정들과 조금 다른 가정으로 인해 이혼만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었는데 그게 제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조금 더 일찍 이혼을 했었어야 했는데 이혼을 했다는 것보다 이혼을 조금 더 일찍 못했다는 것이 너무 후회스러워요. 이게 뭐라고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느라 그동안 끙끙 앓았던 것인지. 오늘 제 인생에 이혼만은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했던 저를 바꾸게 해준 전 남편의 이야기를 하려고 이 글을 씁니다. 저는 대학 시절 남편을 만났어요. 몇 년을 같이 어울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호감이 갔고 연인이 됐죠. 남편은 모든 여자에게 친절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인기도 꽤 있는 편이었죠. 그 중에 하나도 저였고요. 남편과 사귀고 난 후로 남편은 저에게 엄청 잘해줬어요. 원래 친절했던 남편이었지만 애인이 된 남편은 저를 더 아껴주고 챙겨줬죠.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날에는 우산을 가지고 마중을 나와 있었고 약속 장소에는 언제나 저보다 먼저 도착해 있었어요. 항상 무언가를 하기 전에는 저의 의견을 먼저 물어보며 제가 원하는 것을 먼저 들어줬어요. 그래서인지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에 점점 빠지게 됐고 어느새 남편보다 제가 더 좋아하는 마음이 커지게 됐어요. 남편과 사귀고 100일째 되는 날, 저희는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 선물을 사려고 백화점에 갔어요. 둘이 같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뭐가 좋을지 곰곰이 생각하다가 모자를 즐겨 쓰던 저희는 같은 모자를 사기로 했죠. 매장에 들러 이것저것 서로에게 잘 어울리는 것들을 찾았어요. 그러다가 둘에게 다 잘 어울리는 벙거지 모자를 선택했고 저희는 모자를 구매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쓰고 나왔어요. 서로 모자가 잘 어울린다며 하하거리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한 여자가 저희 앞을 가로막았어요. 그 여자는 다짜고짜 남편에게 화를 내며 저를 노려봤죠. 당황하던 남편은 저에게 근처에 있는 카페에 가서 잠시 기다리라는 말을 하고선 저를 노려보고 있던 그 여자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갔어요. 저는 어안이 벙벙한 채로 가만히 서 있다가 근처 카페로 들어갔어요. 백화점 안에 있는 곳이라 그런지 사람들로 많이 붐볐지만 시끄럽지는 않았어요. 저는 따뜻한 차를 한 잔 시켜놓고선 남편이 오기까지 기다렸죠. 한참을 기다렸지만 남편은 오지 않았어요. 저는 주문한 차를 다 마시고는 또 한 잔을 더 주문했어요. 하지만 두 번째 주문한 차가 다 식을 때까지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고 답답했던 저는 남편에게 연락을 했어요. 처음엔 받지 않았던 남편은 두 번째 연락에 전화를 받았죠. 남편은 오늘은 안 되겠다며 저녁에 연락을 하겠다며 먼저 들어가라고 다급하게 전화를 끊었어요. 아무런 말도 없이 오기로 해놓고 다른 여자와 함께 가버리고선 지금은 또 올 수 없다고 말하는 남편에게 화가 났어요. 집에 돌아온 저는 남편의 연락을 계속해서 기다렸어요.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낮에 있었던 그 상황은 좋은 일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깨작깨작거리고서는 방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잠시 뒤 언니가 들어와서는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고 저는 낮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가만히 듣고 있던 언니는 저를 보며 바보 아니냐며 남자가 바람 피다가 걸린 상황이 아니냐고 그랬어요. 저는 무슨 소리 하냐며 나랑 사귄 지 벌써 석 달이 넘어가는데 누가 바람을 핀다는 거냐며 그런 소리 할 거면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죠. 언니는 내가 보기에는 그것밖에 없다며 지금 그 여자를 달래고 있을 거라며 웃으면서 나갔어요. 언니는 농담식으로 저에게 장난을 치며 방문을 열고 나갔고 저는 침대에 있는 베개를 방문으로 집어 던졌어요. 언니의 말이 농담인지 진담인지는 알 수가 없었으나 그런 소리를 듣고 나니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남편은 여전히 아무런 연락도 없었고 한참이 지난 늦은 밤이 되어서야 미안하다는 메시지와 함께 내일 보자고 했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온종일 사람 기다리게 해놓고선 딸랑 메시지 하나 보내고 말다니. 저는 당장 전화를 걸어서 자초지종을 묻고 싶었지만 자존심이 상해서 들고 있던 핸드폰을 침대 위에 던져버리고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어요. 남편의 행동이 너무 괘씸해서 잠이 오지 않았죠. 그 여자는 대체 남편과 무슨 관계일까로 시작된 저의 질문에 꼬리에 꼬리를 물어 이상한 상상까지 하게 되고 저의 머릿속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자리에 일어나 방안을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한참을 서성이다 결국 밤을 새고 말았어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샌 저는 얼굴이 퉁퉁 부었고 언니가 아직도 연락이 없는 거냐고 물었어요. 저는 이상한 소리 할 거면 묻지도 말라고 톡 쏘았죠. 그러자 언니는 무서워서 어디 말이라도 걸겠냐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침 식사 후 집 앞에 있다던 남편의 연락을 받았고 저는 불이 나게 남편을 만나러 나갔어요. 저는 집 앞에 있는 남편을 보고서는 아는 척도 하지 않고 터덜터덜 앞장서서 걸어갔어요. 집 근처 카페에 들어간 저는 햇살이 들어오는 창가에 앉았어요. 주문한 차를 가지고 오던 남편은 저에게 한 잔 건네주며 어제의 일로 그러냐며 화를 풀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가버리고 달랑 문자 하나 보내면 다냐고 따졌고 남편은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말을 했죠. 어제 그 여자가 누구냐고 묻는 말에 남편은 친구 동생이라며 우연찮게 만난 것뿐이라고 말을 했어요. 친구 누구? 네가 모르는 친구야.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한 동네에서 자란 소꿉친구. 그 친구 동생이 왜 화를 내는 거야? 너한테 화를 내는 것도 모자라서 나를 아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던데. 사실은 그 녀석이 고백을 몇 번 했거든. 너한테? 너무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란 탓에 친동생이나 다름없는 녀석이라 몇 번 거절을 한 상태였어. 그런데 어제 너랑 같이 있는 것을 우연찮게 보게 된 거지. 그렇다고 그렇게 화를 낸다고? 그래. 나도 처음에 너무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 그럼 어제 늦게까지 그 동생이랑 같이 있었던 거야? 울고 불고 매달리는 바람에 친구 불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그렇다고 하긴 그 친구 동생이라는 사람은 무척 화가 나 보였었어요. 저는 그걸 믿으라고 하는 말이냐고 되물었고 남편은 정말이라며 믿어달라고 말을 하곤 지금 자신의 상황을 이해를 해달라 그랬어요. 저는 화가 났지만 남편의 말을 들어보니 남편의 잘못이 아닌 것 같아 넘어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제 번호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백화점에서 만났던 그 동생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저는 남편에게 들은 것도 있고 해서 만나서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겠다는 생각에 그 동생과 만나기로 했죠. 그 동생은 저를 보자마자 남편과 사귀고 있는 사이라고 말을 하며 애인 있는 것 알았으면 당장 헤어지라고 말을 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들었던 내용과 달라 잠시 혼란스러웠어요. 친구의 동생이라는 말도 거짓말이었고 그 여자 말로는 자기와 사귀고 있는 와중에 제가 끼어들었다는 소린데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고 너무 당황스러웠죠. 그 여자는 다시는 볼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며 찬바람을 일으키며 가버렸어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고 남편이었죠. 저는 남편의 전화를 받고 싶지 않았어요. 몇 번이나 울려대던 핸드폰은 잠잠해졌고 저는 그 여자의 말을 곱씹으며 곰곰이 생각에 잠겼죠. 며칠 전 남편에게 들었던 말들과 오늘 들었던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었어요. 누구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소린데 그 여자도 진실을 말하는 것 같고 남편도 진실을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혼자 이러고 있으니 확실하게 물어보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었고 남편이 있는 곳으로 찾아갔어요. 남편은 수업이 끝난 후 친구들과 술을 한잔하고 있었어요. 제가 오자 남편은 몇 번을 전화했는데 왜 전화를 받지 않았냐고 물었고 저는 여기 말고 다른 곳으로 잠시 나가자고 말하며 나왔어요. 남편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저를 따라 나섰죠.
저는 호프집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작은 골목 안으로 들어갔고 뒤따라온 남편에게 물었어요. 며칠 전에 백화점에서 만난 여자가 친구 여동생 확실해? 그건 왜? 대답부터 해. 사실 그게 친구의 동생이라는 것도 거짓말이라며? 어떻게 알았어? 오늘 그 여자 만났어. 뭐? 그 여자를 왜 만나? 어떻게 안 건지 전화가 왔더라. 그래서 나도 확실하게 하려고 나갔어. 사실은 내가 거짓말한 게 맞아. 뭐라고? 왜 그런 거짓말을 한 거야? 예전에 사귀었던 여자라고 말하기가 그래서. 예전에 사귀었던 여자? 그래. 잠시 사귀다가 마음이 안 맞아서 헤어지자고 했는데 자기는 못 헤어진다고 계속해서 저러고 있으니 나도 너무 답답해. 확실하게 하지 않았으니 저렇게 나오는 거겠지. 내가 아까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알아? 미안하다. 너까지 만날 줄은 몰랐어. 확실히 헤어진 건 맞지? 맞아. 끝난 지 오래야. 그러지 않고서 너를 어떻게 만나고 있니? 나 못 믿어? 알겠어. 믿을게. 남편은 아주 억울하다는 듯이 하소연을 했고 남편에게 마음을 다 빼앗겨버린 저는 그 여자보다는 남편의 말을 더 믿게 됐어요. 이 일은 그냥 해프닝처럼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게 됐고 저는 남편과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그 여자 때문에 하지 못했던 100일 기념 파티도 늦었지만 하게 됐죠. 하루하루 남편과 소소한 데이트를 하고 지내며 그 여자와의 일이 잊혀져 갈 무렵 또다시 그 여자가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연락을 한 것이 아니라 학교 앞으로 직접 찾아왔어요. 수업이 끝난 후 친구들과 나서는데 그 여자가 제 눈앞에 서 있었어요. 그 여자는 다짜고짜 저에게 화를 내며 경고를 줬는데도 아직까지 만나고 있는 거냐며 할 짓이 없어서 애인 있는 남자를 만나고 있냐고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댔어요. 주위에 지나다니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춰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저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죠. 제 이야기를 미리 알고 있던 친구들은 그 여자를 향해 헤어졌으면 그만이지 미련을 못 버리고 집착을 하냐며 오히려 화를 내야 하는 입장은 이쪽이라며 쏘아붙였어요. 그 여자는 어이가 없는 표정을 지으며 무슨 소리를 하냐며 저와 만나기 훨씬 전부터 남편과 만나고 있었고 남편과는 며칠 전에 헤어졌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남편과 헤어진 것은 다 저 때문이라며 같은 여자로서 너무 부끄럽다고 너도 똑같이 당하는 날이 있을 거라며 악담을 퍼붓고는 가버렸죠. 한바탕 소란이 있은 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고 친구들은 저를 부축해서 일으켜 세웠어요. 남편의 말을 믿었던 저는 아무렇지 않을 것 같았는데 전혀 아니었죠. 심장이 계속해서 쿵쾅거렸고 그 여자의 말처럼 정말 제가 그 여자의 남자를 빼앗은 것 마냥 다른 사람들이 의식이 되었어요. 모두들 저를 보고 욕을 하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친구들은 그런 저를 데리고 그 자리를 벗어나 호프집으로 데리고 갔죠. 친구들은 저를 걱정스러운 얼굴로 쳐다봤고 제가 진정이 될 때까지 기다려줬어요. 친구들은 오늘 있었던 일은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 잊어버리라며 위로를 해줬죠. 친구들과 한잔을 하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여전히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여자가 학교 앞에 와서 소란을 피운 것을 전해 듣게 된 남편은 노발대발 화를 내며 그 여자를 찾아갔고 그 이후엔 집착을 하던 그 여자는 저희 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여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저는 그 일로 학교를 가는 것이 너무 힘이 들었어요. 제가 잘못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상황 속 주인공은 저였으니까요. 학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알고 있는 것 같았고 여전히 사람들이 저만 보고 수군거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꾸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저는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들었죠. 그럴 때마다 친구들이 옆에서 저를 챙겨줬고 남편 역시 평소보다 더 저를 챙겨줬어요. 여러 사람들의 노력으로 저는 다시 회복할 수 있었고 이 일로 남편에게 의지를 많이 하게 된 저는 1년이 지난 후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됐어요. 영원히 행복할 것 같았던 결혼 생활은 제 뜻대로 흘러가지는 않았어요. 결혼을 하고 몇 달 동안은 신혼의 단꿈에 젖어 행복한 나날이었어요. 같이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고 와서는 앞치마를 메고 요리를 하고 아무 말도 없이 눈만 봐도 깔깔거렸어요. 주말마다 데이트도 즐기고 정말 신혼 같은 신혼을 즐겼죠. 하지만 반년이 지나고 난 후 남편이 저를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저에 대한 애정이 조금씩 식은 듯 했죠. 퇴근을 하고 제가 보고 싶다며 바로 집으로 오던 남편은 일이 많다는 핑계로 늦게 오는 날이 많아졌고 저와 늘 함께하던 주말도 다른 약속들로 채워졌어요. 저의 마음은 연애를 할 때부터 늘 한결같은데 남편은 아닌 것 같아 많이 서운해졌어요. 친구들은 결혼을 하면 다 그렇게 되는 거라며 남편에게만 의지하지 말고 저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말을 했어요. 결혼을 했다고 해서 부부가 모든 것을 다 공유할 필요는 없다고 말하면서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원래 저도 주체적인 사람이었는데 남편을 만나고 나서 남편이 다 챙겨주다 보니 저도 모르게 남편에게 많은 것을 의지하게 됐나 봐요. 친구들의 말을 듣다 보니 서운했던 감정이 조금은 사라지는 듯 했고 저 혼자만의 시간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든 것을 남편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고 저만의 취미 생활을 찾았고 때마침 직장 동료가 퇴근을 하고 요가를 배우러 다닌다는 소리에 같은 요가원에 등록을 했어요. 요가원에는 퇴근을 하고 온 직장인들이 대다수였고 모두들 오래전부터 했던 사람들인지 강사님이 하시는 동작을 힘들이지 않고 잘 따라했어요. 제 몸이 뻣뻣하다는 것을 요가를 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며칠은 몸이 따라주지 않아 잘못 선택을 했나 고민도 들었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몸이 유연해지는 것도 좋았지만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좋았죠. 퇴근 후에는 늘 요가를 했고 한 번씩 직장 동료와 차도 마시고 집에 들어간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한 달을 지내다 보니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날에도 예전처럼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식이 있다는 남편이 술이 떡이 돼서 들어왔고 저는 현관문에서부터 비틀거리는 남편을 방까지 부축하느라 너무 힘이 들었어요. 게다가 저보다 덩치가 큰 남편인데 술까지 취하다 보니 더 무거웠죠. 겨우 침대에 눕힌 저는 남편이 입고 있는 옷들을 벗겼어요. 다시 잠옷으로 입히기에는 너무 지쳐버린 저는 이불을 덮어둔 채 바닥에 떨어진 벗긴 옷들을 정리를 했죠. 남편의 외투를 들어 올리던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남편과 저는 향수를 사용하지 않았고 또 저는 섬유유연제도 사용하지 않는데 남편의 외투에서 향이 났어요. 저는 다시 코를 갖다 대고 맡았어요. 확실히 남편의 외투에서 나는 향이 맞았어요. 지금까지 옷에서 이런 향을 맡은 적이 없었던 저는 의아해졌죠. 그리고 다음 날 저는 술에 취한 남편에게 줄 콩나물국을 끓였고 남편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주방으로 나왔어요. 저는 남편에게 술을 왜 그렇게 마셨냐며 물었고 남편은 퇴사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며 속이 많이 쓰린지 얼굴을 찌푸렸어요. 콩나물국에 국물만 겨우 들이키던 남편은 다시 잠을 자러 들어갔고 저는 세탁소에 옷을 맡기기 위해 옷을 챙겼죠. 세탁소에 들러 옷을 맡기고 돌아서는데 세탁소 사장님이 부르시고는 외투 주머니에 이런 것이 있다며 건네줬어요. 사장님께 건네받은 물건을 보고 저는 의아해했어요. 그것은 립스틱이었어요. 제가 사용하던 립스틱도 아니었어요. 립스틱이 왜 남편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인지, 그것도 새 상품도 아니고 쓰던 립스틱을. 저는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으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숙취에 취해 여전히 골아떨어져 자고 있었고 혹시나 싶은 마음에 저는 남편 몰래 남편의 핸드폰을 살펴봤지만 별다른 것은 없었어요.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닌가 싶었지만 찝찝한 마음은 어쩔 수가 없었죠.
다음 날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급한 일이 있다며 남편은 출근을 하게 됐어요. 남편을 보내놓고 남은 주말을 텔레비전을 보며 쉬고 있는데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놀이동산에 가기로 했는데 별일이 없으면 같이 가자는 것이었어요. 놀이동산에는 지금 꽃축제가 한창이었거든요. 저는 어차피 남편도 없는 일요일에 집에만 있기 무료했는데 잘 됐다며 옷을 갈아입고 놀이동산으로 출발했어요. 놀이동산은 원래 사람들이 많은데 꽃축제인데다가 주말이라 그런지 아이들과 같이 온 가족들, 연인들로 바글바글 붐볐어요. 저는 입구에 서 있는 친구들을 발견하고는 반가운 마음에 뛰어갔죠. 간만에 모여 기프트샵에 가서 다 같이 머리띠를 구매해서 끼고는 깔깔거리며 걸으니 다시 대학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친구들과 같이 줄이 짧은 것 위주로 놀이기구도 몇 개 타고 꽃축제로 꾸며진 곳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하나같이 사진을 찍는다고 사람들이 붐볐고 포토존에는 끝없이 줄이 서 있었어요. 저희는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잘 찾아다니며 사진을 찍었고 이왕 나온 김에 포토존에서는 하나 찍고 가자며 긴 줄을 서 있었어요. 대화를 하며 서 있어서 그런지 지루하지 않았죠. 저희 차례까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한 친구가 갑자기 다른 곳으로 가자며 저희를 이끌었어요. 저는 조금만 있으면 우리 차례가 돌아오는데 왜 이러냐며 그랬고 그 친구는 멀리서 봤을 때는 예뻐 보였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별로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며 자꾸 다른 곳으로 가자고 이끌었어요. 그때 다른 한 친구가 저를 붙들고 말을 했죠. 잠시만, 저기 너희 남편 아니야? 우리 남편? 어디? 저기 사진 찍고 있잖아. 에이 설마 오늘 바쁜 일 있다고 출근했는데? 아닌데? 딱 봐도 너희 남편인데? 어디? 우리 남편 맞는데? 저 사람이 왜 여기 있지? 저는 남편을 부르려고 그랬고 자리를 옮기자는 친구가 저를 말렸어요. 저는 왜 그러냐고 말을 하며 남편을 바라봤고 사진을 찍어주던 남편은 앞에 서 있는 여자에게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보여줬고 그 여자는 마음에 들었는지 남편의 팔짱을 끼고 환하게 웃었어요. 순간 놀란 저는 저도 모르게 반대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그제서야 친구가 왜 다른 곳으로 가자고 말을 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즐거웠던 저희는 남편으로 인해 한순간에 분위기가 다운됐고 저는 먼저 가야겠다는 말을 하고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제 신랑 외투에서 났던 향기와 쓰다만 립스틱, 그리고 출근을 한다며 나간 남편까지 모든 것들이 남편의 바람이라는 그 하나만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남편이 돌아오기까지 초조하게 기다렸고 늦은 밤 남편은 피곤하다는 듯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씻고 나온 남편 앞에 저는 립스틱을 꺼내 보였어요. 남편은 왜 이걸 자기한테 보여주냐고 물었고 저는 이걸 보고도 아무것도 모르겠냐고 말했죠. 남편은 저의 물음에 전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어 보였어요. 저는 세탁소에 맡긴 당신 외투에서 이것이 나왔다며 도대체 누구의 것이냐고 물었고 남편은 정말 모르는 일이라며 왜 이것이 자신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다고 억울해했죠. 끝까지 모르쇠를 하고 있는 남편에게 화가 난 저는 오늘 출근을 한다더니 놀이동산에는 왜 있었냐고 따져 물었고 남편은 순간 당황하듯 멈칫거리더니 이내 어떻게 알았냐며 이실직고했어요. 저는 친구들과 다 같이 간 자리에서 얼마나 당황스럽고 수치스러웠는지 아냐며 누구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남편은 퇴사하고 그만둔 직원이라며 안 좋은 일로 퇴사를 하게 되어 만난 것뿐이라며 거기 가서도 사진 찍어준 것이 다였다라고 말을 했어요. 저는 그 여자가 팔짱을 끼고 있는 것까지 봤는데도 아무 사이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냐며 이 립스틱도 그 여자의 것이 아니냐고 말했어요. 남편은 정말 아무 사이도 아니고 회사에 몇 년 동안 같이 근무를 하면서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라 만나자고 하는데 칼같이 거절하기가 그래서 만난 것뿐이라며 믿어달라고 말을 했어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죠. 아무리 회사를 같이 다니며 친하게 지냈다고 하더라도
결혼을 한 유부남을 불러내는 그 여자나 연락을 받고 나간 남편이나 둘 다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남편의 말대로 그동안에 정이 있어서 밥을 한 끼 한다는 것은 그나마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연인들처럼 팔짱을 끼고 사진을 찍다니요. 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저는 진정을 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며, 안 그래도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말을 하고 온 거라며 믿어달라고 말을 하곤 싹싹 빌었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남편과 한마디도 섞고 싶지 않았어요. 저에게 계속해서 사과를 하는 남편을 저는 철저하게 무시를 했고, 마주치면 없는 사람처럼 대했어요. 며칠 동안 남편과 냉랭하게 지냈던 저는 친구들로부터 원래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지 않았냐며 남편의 말을 믿어보라며 그 정도는 바람이라고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시간도 어느 정도 흘렀고 친구들의 말을 들으니 또 그런 것 같기도 했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가다가는 어떻게 끝이 날지도 모르겠고 저는 남편을 믿기로 했고 용서를 받아줬어요. 그 이후로 남편은 저에게 더 잘해주려고 노력을 했고 조심스럽게 행동했죠. 하지만 남편은 또다시 바람을 피웠고 저에게 들키게 됐어요. 이번에도 역시 남편은 저에게 용서를 구했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되자 저는 남편에게 크게 실망을 하게 됐죠. 밥 먹듯이 여러 여자를 만나고 헤어지는 남편과 한평생을 같이 살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지만 이혼만은 절대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저에게는 언니 둘이 있는데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결혼에 실패해 이혼을 하고 혼자 살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하나 남아있는 저마저 이혼을 하게 된다면 저희 부모님이 너무 가슴이 아플 것 같았거든요. 큰언니가 이혼을 했을 당시에는 둘이 마음이 안 맞으면 어쩔 수 없지라고 말씀하시던 부모님께서 둘째 언니마저 이혼을 하게 되니 많이 실망을 하셨어요. 결혼을 해서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나같이 오래 살지 못하고 이혼을 하고 돌아오니 마음이 많이 그러셨을 거예요. 더군다나 주위에서 저희 집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하나일 때보다는 더 부정적으로 느껴졌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 남은 저마저 이혼을 하게 된다면 자식 셋이 다 이혼을 했다는 소리를 들어야 할 거예요. 그것은 정말 상상도 하기 싫었어요. 저라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기에 저는 아무리 힘들어도 힘든 티도 못 내고 잘 살고 있는 척을 해야만 했고 제 인생에 절대로 이혼만은 없다고 다짐을 했었어요. 그런 저의 상황을 다 알고 있었던 남편은 바람을 필 때마다 저에게 용서를 구하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먼저 이혼을 하자는 소리를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나쁜 놈이었죠. 그렇게 저는 속이 뭉그러져가며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고 여전히 남편은 저 몰래 바람을 피고 걸리고 용서를 구하고 반복을 하고 상습범이 되어 있었어요. 이제는 남편의 얼굴만 봐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에게서 이상한 낌새를 느낀 저는 남편의 뒤를 캐기 시작했죠. 그동안 남편에게서 느꼈던 그런 느낌과는 달랐어요. 남편은 늘 가볍게 만나고 헤어지기를 반복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불륜이라는 증거를 남겨놓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더 깊은 관계처럼 느껴졌고 만난 지도 오래된 것 같았어요. 저는 남편이 만나고 있는 여자를 보기 위해서 남편의 뒤를 쫓았고 남편과 그 여자가 만나고 있을 때 그 자리를 덮쳤어요. 그리고 그 여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죠. 그 여자는 다름 아닌 남편과 연애를 할 때 저에게 악담을 퍼부었던 그 여자였어요. 아니,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기억나? 언제부터 둘이 다시 만나고 있었던 거야? 어때? 이제 내 기분을 좀 알겠어? 뭐? 내 걸 빼앗긴 기분을 알겠냐고? 무슨 헛소리야. 나랑 사귀고 있던 남자를 네가 가로챘잖아. 그때 내 기분도 지금 너처럼 그랬어. 내가 너도 똑같이 당해봐야 된다고 그랬지? 어때? 기분 좋아?
뭐 이런 미친년이 다 있어. 유부남이랑 바람 피는 주제에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남편 간수 좀 잘해. 결혼하는 내내 다른 여자랑 이게 무슨 꼴이야? 야, 지금 말 다 했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연애할 때부터 양다리 걸치는 놈이 뭐가 좋다고 결혼까지. 순진한 건지 미련한 건지. 어쨌거나 그동안 네 남편 덕에 즐거웠다. 그 여자는 비꼬듯이 저에게 웃어대며 자리를 떠났고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발이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남편은 그동안의 전적이 있었는지 당황해하는 기색도 없이 가만히 앉아있기만 했죠. 그 모습에 더 화가 난 저는 테이블에 있던 물잔을 들어 남편의 얼굴로 쏘아붓고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 일로 저는 남편이 연애를 할 때부터 양다리를 기본으로 하는 남자였고 그 양다리의 주인공들 중 하나가 나였다는 사실에 너무나 큰 상처를 받게 됐어요. 남편의 말만 믿었었는데 결국 그 여자의 말이 다 사실이었어요. 저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이혼을 결심하게 됐고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죠. 그러자 남편은 그 여자가 자신을 이용해 복수를 한 것이라며 억울하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곤 그 여자의 이야기만 들으면 자신이 천하의 나쁜 놈처럼 느껴지겠지만 결코 사실이 아니라며 그건 단순히 그 여자의 주관적인 생각일 뿐이라고 말을 했어요. 오래전 연애를 하고 있을 당시에 저였다면 아마 남편의 말을 믿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3년이라는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의 실체를 몸소 느끼고 있었고 남편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기에 더 이상은 남편과는 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저는 이혼을 하겠다는 결심엔 변함이 없었어요. 저에게는 더 이상 씨알도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남편은 친정을 공략했어요. 부모님이 필요하다 싶은 것들을 열심히 사다가 날랐고 주말에는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며 저희 집으로 부르기도 하고 식당을 예약해서 식사를 대접하기도 했어요. 제가 친정 부모님 앞에서는 힘든 내색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남편이 이용을 하는 거였죠. 그것도 모자라 남편은 결혼을 하고 처가 식구들과 여행을 한번 못 가봤다며 여행을 계획했고 저는 이 시국에 무슨 여행이냐며 반대를 했어요. 하지만 여행을 반대하는 사람은 저뿐이었고 결국엔 친정 식구들과 여행을 가게 됐어요. 남편은 여행에 필요한 것들을 알아서 다 계획하고 예약을 했어요. 그런 남편 덕에 친정 식구들은 편안하게 몸만 가면 됐어요. 남편이 왜 그렇게 하는지 아무것도 몰랐던 친정 식구들은 그런 남편에게 고맙다고 말을 했어요. 그날 저녁 바베큐까지 완벽하게 준비했던 남편은 제 옆에서 저에게 이것저것 살뜰히 먹을 것을 챙겨줬고 그런 분위기 속에 저는 속마음을 내비칠 수가 없었고 충신처럼 저를 챙겨주는 남편에게 애써 웃음을 내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의 다정한 모습에 부모님은 우리 집의 제대로 된 가정은 저희 집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남편의 끊임없는 노력과 부모님 때문에 저는 또다시 남편을 받아들이고 이혼을 접게 됐어요. 마음을 바꾼 저를 위해서 남편은 앞으로는 마음 아플 일 없이 행복하게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저는 그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여지껏 했던 말들을 지킨 적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저 쇼윈도 부부처럼 지내겠다고 생각했어요. 차라리 그렇게 생각하고 지내는 편이 오히려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죠. 다른 사람들 눈에만, 특히 친정 부모님의 눈에만 행복하게 보이면 되니까요. 그렇게 몇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역시나 남편의 바람은 또다시 시작됐어요. 저는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 남편이 하는 대로 그냥 두고 보기만 했어요. 남편은 제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그 여자와 저 모르게 연락을 하고 만나러 다녔고 몇 달이 지나도록 제가 눈치를 채지 못한 것처럼 행동을 하자 남편은 아주 편안하게 즐기는 것 같았어요. 늦은 시간까지 들어오지 않아도 연락을 하지 않았고 남편이 하는 거짓말은 다 믿어줬어요. 그러다가 매번 바람을 피고 용서를 구하던 남편이
제가 이혼을 하자고 말을 했을 때 절대 이혼은 안 된다고 친정까지 이용했던 남편이 저에게 먼저 이혼을 요구했어요. 지금까지 바람핀 것을 용서해 준 건 전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자신이 먼저 이혼을 하자고 말을 하다니 저는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죠. 저는 절대로 이혼을 못한다며 버텼고 이렇게 해도 이혼을 하지 않을 거냐는 식으로 남편은 저 보란 듯이 더 당당하게 바람을 즐겼어요. 그 여자를 만나러 나가며 콧노래를 불렀고 한껏 자신을 치장하기 바빴어요. 저 몰래 받았던 전화는 제가 옆에 있어도 거리낌 없이 받았고 그 여자에게 남편이 이러고 있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저를 험담하기도 했어요. 저는 남편의 그런 행동에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남편에 대한 미운정까지 싹 다 없어진 상태라 남편이 어떻게 나오든 저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남편은 제가 화를 내고 이혼을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자 이제는 저에게 상처가 되는 말들만 골라서 퍼부었고 외박도 수시로 했어요. 더욱이 남편은 이혼을 요구한 이후부터 생활비도 일체 주지 않은 채 상간녀에게 물푸듯 있는 대로 다 갖다 줬어요. 남편의 이혼을 기다리고 있던 상간녀는 제가 이혼을 해주지 않자 남편을 들들 볶았고 남편은 그런 상간녀의 마음이 돌아설까 안달이 났어요. 그러더니 급기야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상간녀의 명의로 바꾸고 자신의 마음은 상간녀에게 가 있다고 말을 하며 저를 너무 비참하게 만들었죠. 끝까지 버티던 저는 도저히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고 남편과 이혼을 하기로 하고 그 집을 나오게 됐어요. 제 이혼 소식에 부모님은 마음 아파하셨고 저는 그런 부모님의 얼굴을 보기가 너무 힘이 들었어요. 모든 것이 깨끗하게 끝나고 난 후 저는 남편에게 그래도 몇 년 동안 같이 산 사람인데 마지막으로 밥 한 끼를 같이 하자고 말을 했고 남편은 저와 확실하게 선을 그을 생각이었는지 상간녀까지 데리고 왔어요. 상간녀는 웃으며 저를 대했고 저희는 같은 자리에 앉아 서로를 쳐다봤어요. 이윽고 삼계탕이 나왔고 남편은 저 보란 듯이 저를 앞에다 두고 상간녀가 먹기 편하게 닭의 뼈를 발라주고 이것저것 챙겨줬어요. 저는 숟가락을 들고 삼계탕 국물을 한 모금 마시고는 숟가락을 다시 내려놨어요. 그 둘을 보고 있으니 밥맛이 뚝 떨어졌어요. 두 사람은 저를 앞에다 두고 삼계탕을 다 먹었고 남편은 원하는 밥 한 끼 했으니 이제는 정말 끝이라고 말을 하며 둘은 곧 결혼을 할 거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불러내지 말라며 오늘이 자신의 얼굴을 보는 마지막 날이라고 말을 했어요. 어이가 없어서 웃고 있는 저에게 남편은 자신을 깨끗하게 잊고 새 출발하라고 말을 했어요. 저는 그 말에 더 어이가 없어서 크게 소리내어 웃었어요. 그러자 앞에 앉아있던 상간녀가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다가왔고 저를 안아줬어요. 언니, 잘 참았어. 고생 끝이야. 너도 그동안 고생 많았어. 상간녀의 말에 남편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어요. 남편의 얼굴을 보아하니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였어요. 저를 안아주던 동생을 먼저 보내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남편을 쳐다봤어요. 저는 이제껏 당한 것을 남편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동생과 함께 일을 꾸몄고 아무것도 몰랐던 남편은 저희의 계획에 넘어오고 말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둘이 원래부터 알던 사이였어? 우리? 당신보다 먼저 알던 사이지. 이게 무슨 상황이야? 아직도 모르겠어? 당신 인생 끝이라는 소리지. 뭐? 내가 이 일을 다 꾸몄어. 당신이 이혼을 안 해주니 이혼을 당할 수밖에. 어떻게 그런 일을... 근데 당신 얘한테 엄청 빠졌었나 봐?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과는 다르대? 어떻게 마음만 오고 갔는데 재산을 홀라당 다 넘겨주냐? 덕분에 나야 좋지만. 뭐야? 그럼 그것도 다 당신이 꾸민 짓이란 말이야? 내가 꾸미다니.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당신이 스스로 해준 거지. 안 그래? 이건 사기야. 지금까지 당신이 만난 여자들 때문에 힘들어했던 나한테 주는 위자료라고 생각해.
그럼 마음이 좀 편안하지 않아? 저는 남편에게 이제 다시는 볼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웃으며 말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남편이 그동안 상간녀에게 퍼다 줬던 것들은 다 저에게 다시 돌아왔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남편은 빈털터리가 된 거죠. 남편에게 속 시원하게 퍼붓고 길을 나서는데 지금까지 남편으로 인해 상처받았던 것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서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나왔어요. 입은 웃고 있는데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나왔어요. 이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라고 믿고 싶었어요. 남편과 이혼한 저는 비록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았던 이혼녀가 됐지만 결혼을 했을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해요. 하루하루 즐거운 마음으로 살다 보니 더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행복하게 지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글을 마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처럼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랄게요.